병력 숨기면 보험금 못 받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최근 이를 둘러싼 보험금 지급 분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는 자신의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나중에 병력을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 하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불리합니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봉 황선우 이난영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지금 영상 보셨죠? 네, 영상 뉴스에 나온 거예요. 최근에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거고 저희가 그거를 보고 따끈따끈하네요. 따끈따끈합니다. 그거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감독원 보도참고고요. 22년 상반기 신속 민원 처리 결과 소비자 유의사항 손해보험 편입니다. 오늘은 주요 민원 사례를 알아보는 손해보험 값이 유의사항이고요. 소비자 경보 2022-12호. 대상은 금융소비자 일반이고 주의입니다. 등급은. 손해보험 권역은 최근 주요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하여 손해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가의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어요. 소비자 행동 요령이 있죠? 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실손 의료비 등은 중복 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합니다. 전화 등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할인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 거래에 따라 추가 보험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행동 요령으로는 1번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 자필 서명해야죠. 네,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죠. 이 땡땡은 3년 전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증으로 호르몬 문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 계약을 위해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의 질문에는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후 자필 서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민원 신청이 됐습니다. 하하. 보험 소비자가 직접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체크 후 자필 서명하였고 모집인에게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모집인은 듣지 못했다고 신청했네요. 네네. 서로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한 거죠. 그렇죠. 이거 안 했다 그럴 거예요. 들었어도 못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자필 서명 제대로 읽어보셔야 되고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 소비자, 계약 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청약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서 질문한 사항인데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해요. 일반적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서에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고요. 보험 모집인에게 구두를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가 되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 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까지. 네. 보험 꼭 필요합니다. 실손 의료비 등은 중복 가입하여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이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네네. 사례가 또 있죠. 이땡땡. 아까도 이땡땡 씨였는데, 이땡땡 씨가 많군요. 최근 본인의 보험 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 의료비 담보가 중복 가입되어 보험료가 이주금 납입되어 있던 것을 확인했대요. 얼마 전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데 모집인이 상해 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또 신청을 넣으셨네요. 상품 설명서에 실손 의료비 담보 중복 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가로 가입함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본인이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실손형 담보는 실손 의료비, 개인이나 단체에 해당되는데요.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 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이 있으며 중복 가입하여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되므로 보상 범위나 보장 금액 확대 등의 목적 외에는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입원 일당, 진단비 등 정액형 담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 계약에서 정해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됩니다. 다만 정액형 담보라 하더라도 보험 소비자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민법 및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모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무효를 주장했어. 너무 과하게. 그렇죠. 버는 돈이 한 100만 원인데 한 150만 원씩 가입하시고 뭐 이러시면은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거죠. 뭐 결국에는 네. 전화등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가족 등의 운전자 정보가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요번에 엄땡땡 씨네요. 아, 그러네요. 드디어 성이 바뀌셨네요. 2021년 4월 본인 명의 중고차 구입 시 자녀가 운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동차 보험 계약 체결을 요청하셨죠. 모집인이 자녀의 생년월일을 묻자 엄땡땡 씨는 93년생 당시 28세인 자녀의 주민번호를 90년생 31살로 잘못 기재하여 또 남겼어요.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였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죠? 만 30세 이상 한전 운전 특약으로 가입을 설계를 해서 모집인은 운전자 연령 제한 만 30세 이상이 기재된 청약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또 전송을 하고 자동차 보험 계약자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근데 아이고 좀 재수가 없었네요. 2022년 2월 자녀 운전 중 대물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거절되자 민원을 신청하셨대요. 이거는 뭐 보험회사가 운전자 주민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보험계약자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 정보를 잘못 제공한 사실이 있어 보험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인 거네요. 네. 그 자동차 보험의 운전자 한정 특약, 1인 한정, 연령 한정,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등 가입 시 보험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 의사와 달리 보험이 가입되고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전 가능자 유해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1인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가족 등의 운전자 생년월일과 같은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으며 운전자 정보는 보험 소비자가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보험회사가 교부한 청약서나 보험증권을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 가입 시 정보 전달 과정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과실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고사항이 있는데 주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한정 특약 관련 유의사항이 있어요. 운전자 연령 한정 특별 약관 사고일자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 약관이 있어요. 이거는 김용 피보험자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운전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며느리 또는 사위는 제외된다는 사실 중요합니다. 선할인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하면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할인. 네. 네. 사례는 조땡땡은 21년 6월 인터넷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선할인 방식으로 마일리지 특약을 선택했고요. 만기 후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하자 보험 가입 시에는 추가 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면서 민원 신청이 했습니다. 인터넷 청약 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 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고 본인 청약서에 전자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마일리지 특약 중에 선할인 방식은 보험 체결 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먼저 할인을 받는 방식이고요. 만기 시점 주행거리 약정한 주행거리보다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당연히 부과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마일리지 특약 보험료 할인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할인 방식, 후할인 방식이 있는데 선할인 방식은 보험 가입 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을 해주고 만기 후 실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를 부과를 하는 거고요. 후할인 방식은 보험 가입 시 할인 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 시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처음에 가입할 때 선할인이 먼저 좀 싸게 해준다는 그런 거에 막 속아가지고 선할인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받았을 때 견적을 받았을 때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있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뜰지를 몰라요. 그 후할인이 저는 더 낫다고 그게 생각해요. 나을 것 같은데. 처음에 돈 줬다 나중에 뺏어가면 또
기분 그쵸. 나빠요. 다 그래.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 이 사례 같은 저희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굉장히 다, 좀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좀 약간 상식적인 얘기들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 상식을,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또 너무 상식을 자꾸 어긋나는 행동들을 저희 설계사분이나 고객님께서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해야 되는 거고, 처음 가입할 때 그래서 제대로 잘 보고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저희 중요한 이런 정보들 많이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런 거 보험목에 관련해서는 실보급. 쓸복이 언제나 있잖아요. 쓸복이 있어요. 걱정 연락 주세요. 마세요. 보험자 관련된 거는 다 상담 가능하고 전문가들입니다. 한번 믿고 전화 주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가는 게 하나, 둘, 셋 하고 한 템포 쉬고 해야 돼요. 한 템포 쉬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